암세포는 이 대한 집착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으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인체는 꼭 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나의병원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암 환자 금기 음식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데 사실 암 환자분들에 대한 금기 음식이라는 거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절대적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뭐 위암이느냐, 아니면 대장암이냐, 아니면 뭐 설암, 다양한 암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꼽는 암 환자한테 금기 음식 첫 번째 설탕입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있는데 우리 일반 정상적인 몸은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통해서 힘을 내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게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 단백질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내 몸에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내가 쓰기 가장 편한 단당류라고 하는 당류 형태로 만들어서 포도당을 우리가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서 만들어내는데, 사실 암세포는 이런 기전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당, 이 당에 대한 집착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당이 하나가 뚝 떨어졌을 때 이 당을 흡수해서 내가 가져가는 능력들이 일반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서 암세포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암을 진단받으신 상태라면 다른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설탕, 당류를 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암 환자가 먹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금기 음식, 바로 무분별한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으니까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좀 예전 분들, 좀 어르신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 과일 우리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일이 어떤 과일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떤 과일은 좀 시기도 하고 텁텁한 과일도 있었고요. 같은 과일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너무 맛있는 단 과일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과일의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이 과일의 높은 상품을 이 브릭스라고 부르는 당도를 기준으로 과일의 상품을 치기 때문에 너무 과일의 당도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과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우리 좋은 성분들을 조금 배제를 하고 맛있게 먹기 좋게만 만든 당분만 높여있기 때문에 우리 과일에 있는 과당이라고 부르는 당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당은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하거나 흡수하는 과정이 일반 포도당은 좀 다릅니다. 흡수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 수치를 너무 급격하게 높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암세포가 찾아가는 당의 효율들을 훨씬 더 높여주기 때문에 암한테는 너무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절대적으로 먹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무 내가 입에 맞는 과일, 내가 너무 달고 맛있는 과일만 찾아서 드신다면 그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과일 진짜 너무 문제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보면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밥 안 먹고 과일 먹잖아요. 살 안 빠집니다. 살 절대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쪄요. 그래서 나 밥 안 먹고 왜 과일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그만큼 과일의 당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당은 쓰지 못하면 바로바로 그냥 간에 지방으로 탁탁탁 쌓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몸의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네, 암 환자분들의 금기 음식 세 번째,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류가 안 좋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튀기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식물성 기름이더라도요, 고온에 튀기는 과정을 겪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우리 2군 발암물질이 발생을 해요. 이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음식을 해결하기 위한 내 몸의 여러 가지 소화 과정에서 세포들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손상받은 내 정상 세포들은 다시 회복을 하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원래 가져야 될 재생 과정을 겪지 못하고 변형, 돌연변이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내 제어를 벗어났을 때, 내 통제력을 벗어났을 때가 바로 암세포들이 하나하나 몽글몽글 생기기 시작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튀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미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내 몸의 환경들을 암이 생기기 좋은 환경들로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랬을 때 가장 피해야 될 음식으로 중에 하나가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암 환자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네 번째 바로 소금류, 과도한 소금입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꼭 이 소금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소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전도라던가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해내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요소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이 염분 섭취량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 너무 과도한 소금은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몸에 그만큼 염분 농도를 높여 놓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큼 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라면 먹은 다음날 퉁퉁 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도, 나트륨이 너무 높아졌을 때 일단 위에 부담이 너무 커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되는 첫 번째 장소인데 너무 염도가 높다 보면 이 위벽이라던가 위산에 대한 어떤 작용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자극성으로 인해서 위에 타격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다양하게 이제 소금들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염장이라고 생각하면 김치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데 뭐 고추장, 된장, 뭐 간장 너무 다양한 장들을 먹는 나라잖아요. 보통 그럴 때 나트륨, 소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간들을 세게 먹는 습관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암 발생률,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환경들을 더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피해야 될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슴슴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보통 요즘과 같은 여름, 더운 여름에 땀 배출량이 좀 많거나 일하는 환경에서 내가 좀 땀을 흘리는 양이 많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나트륨을 또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간을 조정해서 먹는 것들이 필요합니다.